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이제 첫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인데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더운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완연히 가을의 날씨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시장도 최근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정책적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또 9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험상 우리가 지표 데이터상 9월 달, 8월, 9월 뭐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니까 9월 달 하락보다는 좀 상승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네, 마리텔님 반갑습니다. 디노씨님, 지니투님, 장뽀로리님, 박유차님, 정혜진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그 이야기는 좀 드렸어요. 오늘도 좀 보다 보니까 그 LG 엔소라고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제가 어제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담아뒀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하님, 디지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미증시 봐야겠죠. 미증시 오늘 이슈와 체크 포인트는 국내 증시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눴고 뉴욕 증시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미증시 보시는 거 아시죠? 어제도 미증시 봤는데 좋았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물론 이제 윗골이 달리고 도지 형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어제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우리 증시만 여기 잘 따라와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등을 보여줬고요. 필미진맵을 보더라도 엔비디아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쵸? 테슬라가 좀 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에서는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반등 마감을 했고요. 어제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벤트가 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의 어떤 충격, 여파, 여진을 조금 소화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음 17, 18일 날 이제 연준 FOMC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연준 이사들의 블랙아웃 기간 시즌이 돌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우리가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좀 알 수 있었는데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보다는 발표되는 지표들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고용 지표에 좀 많이 부담을 두고 있는 거고 어쨌든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날 일정이 중요한 이벤트 일정들이 딱 잡혀 있습니다. 일단 10일 날 수요일 날 9시 반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1일 저녁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연속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보다는 좀 고용 지표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면 아마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발 리스크라든지, 그러니까 뭐 관세라든지, 혹은 특별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가지고 아마 시장은 연준의 그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카고 그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그러니까는 75bp죠. 75bp 인하될 확률이 65.3%에서 69.3%로 더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건 맞는데 이게
굉장히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세론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과거에 9월 달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증시는 일단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만 잘 따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9월 2주 일정 체크 포인트 같이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2025 IAA 모빌리티 행사가 열립니다.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독일 뮌헨에서 열릴 거고, 그리고 한국 시간이 아니고 이제 한국 현지 시간이니까 애플은 아마 아이폰 죄송합니다. 아이폰 아마 내일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가 될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와 체크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한 줄로 요약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키워드로 좀 썼습니다. 첫 번째, 삼전 닉스 대장주 복귀 하나라는 내용이에요. 삼전 닉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내용을 일단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은 조방원이 대세였어요. 그죠? 조선, 방산, 원전이 대세였던 거고, 그리고 어제만 보더라도 조선 기자재 쪽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조방원이 아니고 반바지다. 참, 이름 잘 짓는 것 같아요. 그죠?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우리가 또 줄여서 반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주도주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더라도 이제 반바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난다라고 보게 되면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산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AI,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있는, 그쵸? 그리고 신성장, 그럼 뭐 있어요? AI, 바이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확장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에 대한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메모리 공급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블 제품의 CXL D램이 문제없이 상호 호환되는 점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XL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넥스트 HBM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XL 시장 온디바이스 AI 뭐 개화가 이제 된다, 뭐 본격 개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굉장히 오래 했었었는데 이제 CXL 시장의 본격 개화를 앞두고 이 CXL 메모리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벨, 스트러테라 대상으로 해서 DDR4, DDR5, D램 제품 완성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물론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마찬가지로 테스트 통과하면서 메모리 3사가 모두 공급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 CXL이라는 게 반도체들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반도체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막 늘고 있다.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기존 컴퓨팅 구조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차세대 메모리가 바로 이 CXL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에 그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HBM이잖아요. HBM 시장에서 HBM의 그 성장을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CXL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CXL D램 시장이 CXL 전체 시장 중에 70%를 넘게 차지하고 아마 트렌드, 메이저, 주류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HBM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향후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공급, D램,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삼성전자를 제가 좀 더 무게를 두고 말씀드린 이유가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뿐만이 아니고 엔비디아의 이제 7세대 그래픽이죠.
GDDR7 대량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물량 2배 확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에 따라서 생산 확대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설비를 늘리고 소재 부품도 추가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증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삼성이 늘리고 있는 이 그래픽 D램이요. AI 가속기용이에요. AI 가속기용. 현재 모든 양산 준비가 마친 상태라고 하고 있고 빠르면 이달부터 증설한 그 공급망이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AI 가속기에 여러분들 HBM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AI 가속기 하면 뭐 HBM 쪽만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엔비디아가 이제 특정 수요 겨냥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중국이죠, 중국.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이제 비사공 제품이 있습니다. AI 가속기. 여기에 GDDR7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소 수천억에서 최대 조 단위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였고 그리고 D램의 어떤 부진, 실적에 대한 악화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테슬라 공급, 뭐 엔비디아 공급, GDDR7 공급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차츰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장주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엔비디아 GDDR7 이 파트너십을 영위하면서 혹시나 이게 HBM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야 그래 삼성전자 니네 GDDR7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HBM도 수율만 문제 없다 통과됐다 한번 해보자 라고 쉽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갈 리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반도체 업황에 좋은 일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지난달 말에 취소했던 VEU 아시죠? 검증된 최종 사용자.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 무기한 허가제에 대해서 면제가 됐습니다. 아예 면제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할 때 연간 단위로 승인할 계획을 새로 개편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자국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관리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 내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 기존 용량 내에서 운영하되 시설의 업그레이드나 확장을 위한 장비 운송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결국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연간 승인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매번 수출 때마다 승인받아야 하는 이제 번거로움은 좀 덜게 됐습니다만 생산 설비 고장이라든지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악재들이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 그런 거에 또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예측하고 대량으로 부품을 들여오기에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근데 어찌됐건 최악보다는 차악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면 결국 반바지의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대장주에 대한 복귀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중으로 연내 그 내년 HBM 물량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게 좀 보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진진이님 해외 출장 때문에 시차로 요즘 라이브 챙겨보기 힘들다. 해외 출장 중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녹화 영상도 올라오고 영상 업로드가 되니까요. 충분히 해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LG엔솔 현대차 그 구금
그 단속에 대한 내용들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말씀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영상 짧게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10조 국고금 디지털 화폐로 받는다. 그동안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상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개별주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번외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에서 중국 자동차 트럭 제한을 한다고 했고 여기에 드론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사수에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이 어디에 우리나라잖아요. 그 반사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제 나왔던 거예요. 드론과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 110조 국고금. 또 스테이블 코인이야, 디지털 화폐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는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은행, 정부, 주요 시중은행이 이제 국가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이라고 하죠.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여러 개 있지만 이 6대 은행 시중은행이 한은의 국고보조금 관련 테스트를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테스트는 정부가 국고로 지급되는 이 현행 보조금이라든지 바우처 이것들을 디지털 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질 예정이고요. 전체 국고보조금도 100조 원이 넘은 만큼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디지털 자산이 왜 주목받는가예요? 왜 주목을 받느냐? 요즘 돈의 흐름이요. 디지털 자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7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가치가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8월 14일 개당 12만 4천 달러예요. 4,457달러인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더리움도 7월 한 달 동안 50% 이상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또 2,7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년 동안 50% 이상 불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 디지털 화폐?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데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죠. 과거에 이런 투기 자산으로 치부되던 가상자산이요.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새로운 자산군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주식하면 패가망신할 막 사람이다 막 했다가 지금은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투기 자산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어떤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겠죠, 당연히.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그 7월 한 달 동안 많이 사들인 종목이요.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 순매수액이 2억 4,16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올해 6월 상장하고 나서 5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진 않지만 요즘 영리치라고 하죠. 젊은 코인 부자들 여행할 때 카드 대신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종합결제회사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비자 결제망이 깔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출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세요? 이만큼 지금 돈의 흐름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수급이 들어가고 이 흐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힘센 나라 넘버원이잖아요. 넘버원. 미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통화 질서가 바뀔 때마다 권력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달러가 어때요, 여러분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화폐 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 마찬가지고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이고 있어요. 수요가 줄면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국채 금리와 달러와 주가의 관계도 제가 개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수요가 줄면 국채 금리가 오를 겁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만큼 미국의 이자 부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 역할을 좀 하려면 결국 세계 곳곳 여러 나라에서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역수지 적자를 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관세의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약 2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예요? 관세 정책을 제외하고 관세 정책 제외를 하고요.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국채를 국채 수요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미국 국채 수요를 수조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약 90%가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복잡하게 엮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는 법제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시대적인 트렌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억났을 때 우리나라도 유행 마찬가지잖아요. 노스페이스 패딩 유행할 때 모든 학생들이 막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스타벅스 뭐 텀블러라든지 뭐 불타지 않는 텀블러 뭐 이런 게 또 유행할 땐 또 그게 또 확 올라가듯이 트렌드의 변화가 되게 되면 그 트렌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권화는 언젠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최근 개별 종목 장세 혹은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생태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이낸스 최대 거래업체 바이낸스도 이제 한국 업체와 스테이블 코인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 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조금 민감해요. 조금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정치하고 경제는 밀접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저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로 쏠쏠한 수익을 좀 냈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그 상반기와 다르게 이번 그 로봇주가 어떤 트리거가 됐던 건 바로 정책적인 부분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는 노란봉투법이 만든 현실과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노동부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이 파업이죠. 파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제 HD 현대중공업, HD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GM, HD 뭐 현대자동차 교섭 상황 이제 노조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연봉 1억 원을 자랑하는 이게 지금 기사 발췌 내용이에요. 금융권 근로자도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은행 갈 시간도 없는데 그죠? 은행도 4.5일 하면 은행 또 3시 반인가 업무 마감이 되잖아요. 이거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노조가 고액 연봉 프레임을 돌파하겠다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지속되고 있고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런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라는 상황.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역시나 정부 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이 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노란봉투법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단 이 파장과 여파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 또 기아 노조도 국내에서 로봇 수소차 등 사업을 전개 요구를 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현대차 그 로봇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에 방향성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사업적인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노란봉투법이 이루어지면서 노조의 어떤 경영 간섭 시도, 어떤 그 시도라는 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게 신사업, 로봇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국에 4년에 걸쳐서 260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노조만의 생각이에요. 일반 금융권 직원들은 맞습니다. 이건 노조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그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뭐 은행, 금융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노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 만든 현실이 노조의 어떤 그 권리를 좀 더 강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 파업이란 게 나오다 보니까 수혜주가 로봇주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주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방원이 상당히 시장의 주도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프레임 그 순환매가 되면서 반바지 뭐 2차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지주사, 증권주 이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개별 종목을 고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미국에서 자동차 트럭까지 제재를 확대했고 대중 제재를 그리고 드론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드론 회사.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미국 내 드론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어떤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흐름이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런 방망이 짧게 잡고 가져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순환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방망이를 짧게 갖고 공략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알바님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주사 증권주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계속 내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증권주가 또 상당히 탄력적이고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획재정부 장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주, 증권관료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혜주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증권주가 또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이라고 하는데 여야가 다 같이 만났어요. 어쨌든 만난 그 오찬 자리에서 정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 청년고용 대책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뭐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구윤철 부총리도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결정한 일이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발언의 뉘앙스를 좀 보게 되면 자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고, 만약에 이번 달에 상향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다시 좋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세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다만 빨리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증시의 훈풍이 다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